테슬라 소식입니다. 지금 사야 하나 팔아야 하나? 테슬라 주식이 지난주 3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하고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가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한 후 급등했다.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며 다수가 테슬라 주식에 대한 매수 의견을 유지했다. 다만 일부는 여전히 의구심을 표했다. 실적 발표 다음 날인 24일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매수 의견을 재확인하고 목표 주가를 $255에서 $265로 올렸다. 그러나 25일 장 마감 시점의 주가는 이미 이 상향된 전망을 크게 넘어 $269.19로 마감했다. 이는 전날 22% 급등한 데 이어 3.3% 더 오른 것이다. 3분기 실적이 매우 강세를 보여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연간 이익 전망치도 상향 조정했다. 애널리스트들은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나온 긍정적인 발언들도 주목했다. 여기에는 내년 생산량 20에서 30% 증가 전망, 자율주행 사이버캡, 완전 자율주행 보조, 기능 개선 4,680 배터리 비용 절감, 대출권 판매 증가 가능성 등이 포함됐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결론적으로 테슬라가 다음 성장 물결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렇다면 지금 테슬라 주식을 사야 할까? 투자 논리를 요약하며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애널리스트는 테슬라가 전기차 분야의 선구자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자체 자금 조달 능력과 저렴한 자본 접근성이 추가 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애널리스트는 테슬라가 8월 로보택시 행사, 2025년 초 신제품 출시, FSD 기술 라이선스 제공 가능성 등 단기적으로 주가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는 언급과 실적으로 성장 이야기를 되살렸다며 따라서 이 주식에 대해 매수 의견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모건 스탠리 애널리스트들은 테슬라 주식에 대한 최고 선호 지위를 유지하고 $310의 목표가를 고수하며 회사의 20에서 30% 판매량 증가 전망에 주목했다. 마찬가지로 웨드부시도 테슬라 주식에 대한 아웃퍼폼 등급을 유지했다. 댄 아이브스 웨드부시 애널리스트는 테슬라의 성장 전망과 마진 확대를 강조했다. 그러나 JP모건 애널리스트는 테슬라 주식에 대해 언더웨이트 등급을 부여하고 $135 목표가를 제시해 거의 50%의 하락 여지를 시사했다. JP모건은 3분기 강한 실적의 일부 요인, 특히 배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들의 판매된 규제 크레딧과 같은 요소들이 장기적으로 지속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다른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전기차 라인업을 확대함에 따라 시간이 지나면 자체적으로 크레딧을 생성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이는 경쟁사들의 테슬라에 대한 지급을 무효화하고 결국 없애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애플 소식입니다. 인텔리전스 드디어 공개 한국어는 내년부터. 애플이 준비한 인공지능 서비스 애플 인텔리전스가 29일 본격 시행된다. 메시지 요약, 사진 편집 등의 AI 기능은 물론이고 국내 이용자들이 고대해 온 통화 녹음 기능도 담겼다. 다만 아직 영어 버전만 배포됐으며 한국어는 내년부터 지원된다. 애플은 애플 인텔리전스의 일부 기능이 포함된 아이폰 운영체제 iOS 18.1을 28일 배포했다. 지난 6월 애플 인텔리전스를 처음 공개한 지 4개월여 만이다. 아이폰 15 프로 및 아이폰 16 이용자들은 iOS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AI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아직은 영어만 가능하다. 음성 비서 시리와 기기 언어를 미국 영어로 설정하면 된다. 한국어 지원은 내년 4월쯤 이뤄질 예정이다. 애플 인텔리전스를 통해 스마트폰을 손안의 비서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이 특징이다. 수많은 이메일을 일일이 확인할 필요 없이 AI가 오늘 예정된 점심 일정이나 오늘 출발하는 비행기 탑승권 등 시급한 이메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긴 메일은 요약해준다. 옛날 사진을 찾을 때에는 눈 오는 날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서 찍은 사진처럼 내용을 설명하는 것만으로도 검색할 수 있고 원치 않는 피사체는 편집할 수 있다. 글쓰기도 도와준다. 사용자가 작성한 내용을 전문적으로, 간결하게, 친근하게 등의 스타일로 바꿔준다. 음성 비서 시리는 AI 도움을 받아 언어 이해 능력이 향상됐다. 사용자가 말을 조금 더듬더라도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다. 대화의 맥락도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이어지는 여러 요청 사이의 관계와 맥락을 이해해 사용자의 원하는 바를 짚어낼 수 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친구와 와이파이 암호 공유하는 법,
같은 간단한 지시만으로도 원하는 답변을 받을 수 있다. 통화 녹음도 가능해진다. 전화 어플리케이션에서 통화 중 녹음을 시작하면 된다. 단, 통화 상대방에게 해당 사실이 고지된다. 통화가 끝나면 요약본을 생성해 핵심 내용을 되짚어 볼 수 있다. 팀 쿡 애플 최고 경영자는 애플만이 선보일 수 있는 생성형 AI로서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해줄 애플 인텔리전스의 기능들을 처음 선보이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입니다. 12월 비트코인 투자 고려.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투자를 고려 중이다. 26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3조 달러 이상의 가치를 지닌 마이크로소프트가 세계 최대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에 투자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이 제안은 보수 진영인 프로젝트 2025와 연계된 국가공공정책연구센터에서 제안한 것이다. 이 센터는 이 제안을 제기한 근거에서 비트코인을 최고는 아니더라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훌륭한 해지 수단으로 분류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12월 연례회의에서 비트코인 투자 평가에 대해 투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마이크로소프트 이사회는 경영진이 논란이 되고 있는 움직임을 이미 신중하게 검토한 만큼 불필요하다며 12월 잠재적 표결에 반대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반대 입장에 대해 과거 평가에는 비트코인과 기타 암호화폐가 고려된 옵션에 포함됐으며 향후 의사결정을 위해 암호화폐 관련 동향과 개발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주의 장기적인 이익을 위해 기업 재무를 관리하고 다각화할 수 있는 강력하고 적절한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으며 이러한 요청된 공개 평가는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뱅가드, 블랙록, 스테이트 스트리트와 같은 주주들은 12월 이 제안에 대한 투표 자격을 갖게 된다. 아마존 소식입니다. 당일 배송 서비스 12월 중단. 비용 절감 차원. 아마존이 운영해온 아마존 투데이라는 당일 배송 서비스가 오는 12월 2일 대부분 종료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는 2022년 8월부터 미국 내 일부 매장에서 당일 배송을 개시한 지 2년여 만이다. 당일 배송은 상품을 주문한 같은 날 물품을 배송하는 서비스다. 이 부문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지난 21일 이 소식을 알게 됐고 일부 직원들은 해고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소식통은 말했다. 아마존 투데이에서는 약 300명의 직원이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마존은 미국 소매업체 간 배송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빠른 배송에 중점을 둔 시설을 계속 추가하는 등 당일 배송 서비스를 확대해왔다. 아마존 투데이 서비스 중단은 광범위한 비용 절감 노력의 하나라고 CNBC 방송은 전했다. 아마존은 2022년 말부터 급변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전사적으로 비용을 절감하는 정책을 펼쳐왔다. 2022년부터 올해까지 아마존은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감원을 시작해 27,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줄였고 수익이 나지 않는 사업은 중단했다.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의 뒤를 이어 2021년 아마존 CEO에 오른 앤디 제시 CEO는 베이조스보다 수익이 입증되지 않고 비용이 많이 드는 부문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해왔다고 CNBC 방송은 전했다.